막다른 주식시장의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여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다른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주입니다. 오늘도 달라요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3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이제 재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네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 문제에 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 발 조금 물러서는 태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좀 근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좀 공매도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내놨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네.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공매도 좀 연장되는 거 아니냐, 금지되는 네네. 거 좀 기대감이 다시 스멀스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분위기가 약간 좀 전에 좀 강경한 모습에서 네. 좀 완화된 모습을 좀 바뀌었죠. 보이고 있거든요. 네. 워낙 이제 정치권에서 좀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또 2월달에 임시 국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당을 중심으로 이제 공매도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문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뭐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표를 잃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이라도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은 좀 표심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뭐 3월 15일이 만기지만 네. 어쨌든간에 뭐 한 3개월 정도 연기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금융위가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분, 비상임위원 1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직이 있어요.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뭐 저기 재정 그 기획재정부 차관이라든가 네. 예금보험공사 뭐 이런 분들이 다니는데 네. 뭐 이분들도 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부분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그냥 그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는 좀 연장이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회의 자체가 2월 17일이니까 아직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어떻게 주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네. 그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연장해달라 뭐 이런 입장을 좀 내는 게 뭐 청원도 중요하겠네요. 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쨌든 그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 공매도를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좀 시각적인 면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네네. 우리 시장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네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두렵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요렇게 이럴 때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를 네. 계속 못하게 했는데도 이제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할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공매도를 네. 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인출된다 이렇게 역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만약에 진짜로 공매도를 재개를 시켰을 때 네. 과연 외국인들이 그러면 주식을 사느냐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알 수 때는 없죠. 오히려 그 공매도를 다시 만약에 이제 허용을 하면은 네. 오히려 지수상으로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네. 어쨌든 뭐 그 결과는 가봐야 아는 거기 그쵸. 때문에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네네. 같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해 보실 텐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제 취임을 앞두고 지금 미국 뉴욕 증시도 이제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추가 부양책과 더불어서 지금 법인세 관련해서 조금 완화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바톤을 오늘 우리 시장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0.33% 상승하면서 1102선 터치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1.68% 강하게 올라서면서 973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개인의 수급이 또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9,14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팔고 있네요. 778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빨간불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데요. 각각 0.34%, 1.53%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도 빨간불 켜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면서 99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애플과 관련해서 좀 기아차와 손에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대차 1.34%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0.13%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정말 빨간불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삼형제 모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2.56% 올라가고 있는 셀트리온이고요. 네이버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97%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이죠. 와패드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여기다가 제주은행의 네이버 인수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약보합권에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죠. 현대차는 밀리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는 8% 넘게 9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지금 14위로 올라서면서 5%대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5%대, 3%대 올라서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코스닥 종목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 역시나 4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4.97% 올라서면서 17만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굉장히 오늘 흐름 좋네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0.1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도 4%대 강하게 올라서고 있고요. 게임 관련해서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1%대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5G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아직 강하게 올라서진 않습니다. 0.63% 올라서면서 7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넥신과 리노공업도 4%대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오늘 F카 관련해서 기아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 오늘 26% 굉장히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3,88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로봇스타와 휴림 로봇도 6%대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로봇도 5%대 굉장히 흐름 좋네요.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시장 좋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플카 관련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잖아요. 근데 현대차에만 사실 주목을 했었는데 갑자기 기아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기아차가 진짜 의외로 복병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도 현대차는 그래도 이제
형님이거든요. 그렇죠. 형님이 이제 애플카를 한다는 건 좀 자존심이 좀 모양새가 상하면 안 빠진다.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동생인 네. 기아차를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네. 이제 기아차 관련해 가지고 뭐 자동차 부품주 네. 이쪽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뭐 오늘 로봇주가 강하죠. 그렇죠. 뭐 슈린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다라고 있어요. 라이다가 이제 레이저를 써가지고 네. 그게 이제 물체 가지고 이제 그 오는 속도를 가지고서 주변을 이제 그거 이제 형상화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라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휴즈님에서 아마 지금 오늘 반영되는 것 같고요. 뭐 이하는 별도로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또 정치인 관련주, 네. 또 어제 여론조사 나오면서 이제 뭐 어느 분 관련주가 또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지수가 좀 세게 오르다가 네. 지금은 약간 이제 밀리는 모습이 네, 마이너스 반납하는 모습이 들어갔거든요. 나오네. 지금 하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지수가 하락할 때는 또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 셀트리온도 오르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은 사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자료들 보면 전문가들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2분기 아마 승인은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진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올렸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라도 이제 셀트리온 한 121선을 닫고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어느 네. 정도 하락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번에 반등을 할 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뭐 분위기 봐서는 이 바이오 쪽이 좀씩 오르고 있으니까 네. 사실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네요. 오늘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가 네.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바이오주가 상승하는 네네, 모습이 맞습니다. 나와서 굉장히 네, 반가운 모습인데 네. 지금 코스피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다가 지금 좀 다시금 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불로 돌아섰다가 다시금 0.03%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자리를 못 잡아가는 우리 코스피 지수인데 네네. 오늘은 또 기관이 무섭게 팔고 개인이 다 받쳐주고 네네. 외국인도 팔고 뭐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상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또 코스닥에 순매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박스권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박스권을 예상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던 이제 중소형제가 많은 이제 코스닥 네. 쪽으로 해서 지금도 매기가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 네. 맞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랬었죠. 사인을 줬어요. 3,300 가면 가열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을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네. 항상 보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는 보통 3단계가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면 그냥 무시해서 이렇게 반대로 가고 네. 이제 두 번째도 조금 무시해서 가는데 이제 세 번째일 때는 그게 강력한 조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오늘도 거예요? 아까 뭐 3,100 거의 뭐 50 네. 그 부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다시 하락하면서 3,100선이 무너졌는데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도 이제 이런 지수 자체는 그 뭐 아까 공매도 얘기도 있지만 네. 3,000에서 3,000은 뭐 200 사이, 300에서 이제 좀 박스권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은 또 보통 이제 개별 종목들이 또 막 득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 개별 종목들이 못 올랐는데 네. 이제 오늘 같은 거 보면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테마지들이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섹터로.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애플 관련주 수문주 찾기가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저기 뭐 조지아주 그쪽에 보면 이제 기아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품 공장들이 우리나라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습니까? 찾는 게 이제 좀 앞으로 할 일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그래도 해봐야죠. 그쵸. 네, 네. 찾아야 됩니다. 네네.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이 교체가 됐고 지금 후임에 그래요?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가 지금 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이란 사태라든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강경화 장관에서 좀 안 좋은 것도 그러니까 있는데 남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이제 좀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었었으니까 네. 일단은 뭔가 좀 우리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그런 않나. 느낌으로요?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한 어떤 뭐
뭐 신뢰가 네.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그래서 이제 건가요? 새로운 산을 고쳐하면서 네. 좀 뭔가 좀 획기적인 거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속보로 전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우리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크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나도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과연 내가 오늘도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쉽게 재밌게 알차게 풀어주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펀드 매니저보다는 네. 이제 어널리스트에 대해서 오늘은 애널리스트로 한번 가나요? 설명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자기한테 종목을 잘 줄 수 있는 사람, 어널리스트가 중요하죠.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티스트, 이제 차트가 좀 약하니까 네. 이제 차트를 잘 보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심신이 피곤하니까 네. 피곤할 때 같이 좀 놀아야 될 친구들. 그러면 이제 보통 법인영업 직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펀드 매니저에서는 진짜 그런 세 사람만 잘 고르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3대장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널리스트 뭐 우리가 항상 접하는 게 이제 레포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널리스트가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쟤는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데도 왜 못 맞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널리스트도 굉장히 보면은 힘든 직업이에요. 힘들죠. 왜 힘드냐면은 사실 이제 입사를 하면은 네. 3년 동안 거의 뭐 굳은 일 다 해요. 뭐 출근도 새벽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늦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미국 시장하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차이 있으니까는 그것도 결국에는 잠을 거의 못 주무시겠네요? 거의 뭐 그러니까 RA라고 신입사원들이 이제 RA거든요. 근데 네. 리서치 어시스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면은 네. 거의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우리 어널리스트가 이제 주니어, 시니어에서 점점 올라가는데 네. 이제 주니어가 되려면 이제 3년을 고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쉽지 않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발표를 해요. 네. 이제 3년 끝나면은 이제 주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 자기 선배들 모여가지고.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이제 통과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쓰는 거죠. 3년에 그쵸. 갈고 닦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3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의사도 보면은 뭐 인턴 레지던트 하듯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니어 이제 네. 어널리스트 되면서 네. 또 몇 년 지나면 이제 시니어로 이렇게 올라가고 차츰 올라가는 거죠. 주니어 되는 날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널리스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네. 사실 이제 뭐 일단 숫자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숫자를 중요하죠. 이제 깨차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딱딱 뭐 우리 GDP 성장률, 수출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그렇죠. 탁탁 매번 나오지. 찾아볼 수 그거 없죠. 맨날 뭐 찾아보다 시간 다 맞아요. 가죠. 네. 가쁜데 그래서 이제 숫자라는 거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거시 지표라든가 뭐 자산, 지역 배면서 이런 거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뭐 일본, 뭐 유럽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네. 이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돼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지만 뭔가 이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지표인데 산업이 이제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사이클인지 네. 내려가는 사이클인지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그럼 보면 이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 보면은 이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는 네. 그거를 항상 주시하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그거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게 내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업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주가라든가 실적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다 뭐 그래서 내가 이제 전기전자 파트다 그러면 이제 LG전자부터 쭉 그거를 실적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너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우리 레포트를 보면 보통 이제 3년 예상치를 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5년치까지 써야지만 제대로 분석이 되는데 5년이요? 우리나라 레포트는 이제 3년까지만 예상 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가를 예측할 때는 네. 일반인들도 5년
그게 앞으로 매출액까지 나와야지만 그게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주가 예측이 되지. 당장 뭐 한 달로 이거 가지는 안 되죠. 근데 그렇죠. 대부분 맞아요. 레포트는 이제 3년까지만 나와요. 전자 이렇게 돼서 일단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런 숫자에 일단은 강해야 된다고. 두 네. 번째는 글씨를 글쓰기를 맨날 쓰는 거예요, 글을. 아, 글쓰기. 글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업종 뭐 많은 데는 2-3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종에 한 업종당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럼 적어도 뭐 5종목 내지는 뭐 10종목을 커버를 하려면은 업종 하나면은 10종목인데 네. 3개면 거의 뭐 20-30종목이니까 그거를 다 커버하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뭡니까 그 커버하는 종목이 있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정기 레포트를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스팟으로 뭐 뉴스 나올 때마다 한두 페이지 쓰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분기든 연간 전망할 때 보면 이제 막 특별할 때 막 100페이지도 쓰거든요. 100페이지 뭐 이런 그 자료들 많아요. 그러면 그거 쓰려면은 뭐 자료가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읽기에도 너무 어떤 지루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정보들도 가장 중요한 거 취사 선택도 해야 그쵸. 되고 적재적소에 배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은 신문에 보면 이제 우리 뭐 그 어널리스트 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매경 신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뽑냐면은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뽑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어널리스트가 뭐 1000명이 넘는데 네. 그 펀드 매니저가 1000명을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연 지원을 해서 정말요? 찌르니까 그게 좀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정성스럽게 썼는데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내가 나를 알릴 수 있는 거는 이제 FN 가이드라고 이제 레포트들이 전부 집재성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올린 숫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클릭 수가 또 많이 될 거면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뭐 그런 학연 지원이 아니래도 자기가 열심히 써가지고 또 그걸 누가 알아줘가지고 그 자기가 쓴 종목들이 계속 날아간다면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FN 가이드에 뭐 수많은 자료가 다 올라와요 거기에. 그러면 그거를 펀드 매니저가 다 읽겠어요? 저도 막 안 읽으려면 읽죠. 못 어떻게 읽는데 읽겠어요? 너무 다 그렇게 못 많은데. 읽어요. 못 그러니까요. 읽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뭐 매니저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볼 때는 뭘 네. 보냐면은 페이지 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요? 페이지가 좀 많은 거는 네. 그나마 그래도 혼이 들어간 거야. 아. 근데 이제 한두 장짜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고. 그 몇 페이지 이상이 조금 더 믿을 그러다 만하다라고 뭐 생각하세요? 10페이지 이상은 돼야 돼요. 네. 오, 그러면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은 10페이지가 넘어간다 하면 조금 한번 읽어볼만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뭐 보통 이제 요새는 10페이지까지 한 7페이지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는 네. 그렇죠.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는 애널리스트 혼이 들어간 거예요. 혼이. 그렇죠. 영혼을 갈아 넣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 거를 찾아야죠. 또 이제 덕목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여기 자료 올린 거 보면은 네, 자료 보여주세요. 일단은 네.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FN가의 조회수 및 레포트 수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오피니언 리더가 돼요. 그래서 네. 저기 투자자 항상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이제 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완벽성보다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거라든가 뭐 시류에 맞는다든가 이런 게 이제 오피니언 그쵸. 리더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내가 좌지우지 해줘야 돼 내가 갖고 놀아야 돼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어? 그렇네요. 네, 펀드 매니저도 뭐 나름대로 잘 알겠지만 그래도 종목 들어가서는 어널리스트만큼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뭐 이게 종목 고르서부터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하니까 시간은 네. 오히려 어널리스트는 분석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널리스트들이 펀드 매니저는 보다는 어떤 실력, 종목도 높거든요. 근데 펀드 그러겠네요. 매니저는 또 자존심 때문에 또 그런 걸 싫어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널리스트가 유능하다면 펀드 매니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갑과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실력이 엄청 딱히 그쵸. 보여줘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많아야 돼요. 어떤 그 종목이나 나갔을 때 이거를 합치느냐 쪼개느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느냐 그러고 이제 요거는 처음 들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갖춰 뭔가 남보다는 네. 투자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이 쓰면 뭐예요? 그쵸. 뭔가 이제 제목 자체부터도 좀 틀려야 되거든요. 눈에 띄게끔. 그렇죠. 예, 진짜 이 종목에 간다 그러면은 그 제목을 좀 틀리게 써야 돼요. 그러겠네요. 획기적인 거.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측근짐 썼는데 네. 이제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가 아니듯이 레포트만 잘 쓴다고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이 안 좋으면 이제 어널리스트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 옛날에 당신이 그 종목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나 못 샀는데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은 왜 안 샀어요? 이러면서 막 흥게 비슷하게 약간 그러면은 기분 되게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펀드 매니저는 그 소총수예요. 전투를 하는 사람이고 어널리스트는 뒤에서 그 정보 참모해요. 전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는 펀드는 훨씬 높아요. 어널리스트보다. 가서 현장에서 싸우니까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뭐 노력 이런 거 필요 없어. 선의의 성실 필요 없어. 결과로만 말해주기 때문에 네.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어널리스트는 어떻게 해요? 결과보다는 논리가 얼마나 하니까는 완전히 좀 성격이 틀리죠. 그러네요. 네. 완전 다르네요, 입장이.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건강을 많이 해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널리스트는 체력이 중요한데 어널리스트 매니저들은 멘탈이 중요한데 멘탈이 오히려 무너지면 건강이 더 해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멘탈이 정신을 지배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 왜냐하면 수익률은 항상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오늘 지나면은 오늘 종가 가지고서 평가하면 내가 오늘은 몇 등이야 이게 다 성적표가 나오니까. 그걸 매일매일 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펀드 보면은 기준 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평가를 하죠. 너무 스트레스네요. 근데 그거를 또 따로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는 이제 3D 업종이에요. 왜냐면 내가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지 내가 뭐 회계하러 왔냐 뭐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에 네. 오래 전에 이제 그 분야는 아웃소싱을 해서 그런 거를 전담을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은 뭐 낮과 밤이 바뀌는 게 많죠. 뭐 그러네요. 종가가 나오려면 늦게 나오고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하려니까는. 다들 그냥 고충이 있네, 고충이. 그렇죠. 그래서 네. 자산운용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네, 거기 뭐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나름대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충이 있고 네. 대신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는 다 펀드 매니저 하고 싶은데 거긴 또 극소수야.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참 그래요. 어떤 그러네요. 면에서는. 네. 어렵네요, 모든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널리스트 같은 경우 한 달에 보통 일주일에 평균 한 40통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영업부에서 자꾸 독촉을 해요. 왜냐하면 법인영업부는 이제 펀드 매니저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이제 목숨 걸고 뭐 펀드 잘 보이게 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뭐 종목을 좋은 거를 줘야 되니까 그쵸. 어널리스트를 계속 달다 볶고 뭐 탐방도 같이 가라는데 어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가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 대동하면 얼마나 불편하죠. 의리니까. 그래서 불편하죠. 하여튼 만약에 그런 것도 많아요. 어널리스트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갑이어야 되는데 또 펀드 매니저 앞에서는 이제 의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널리스트가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1년에 뭐 수백 차례 또 미팅을 하죠. 또 가가지고 전화하는 뿐이 아니라 네. 이제 회사 가가지고 어널리스트가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아요. 갑자기 측은지심이 진짜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널리스트 올바른 네. 이해는 이제 우리나라 어널리스트가 직급 보면 이제 아래에는 이제 뭐 이거는 차차로라도 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뭐 연구위원회 쭉 올라가요. 센터장이 최고죠. 그다음에 이제 증권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고 네. 존재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한 매매주는 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수수료 수입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그 레포트에 대해서 유료화를 굉장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돈 주고 안 본다 이제 개인들은.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내가 왜 봐, 내가 주문을 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외는 유료예요? 보통 이제 유료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래요?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스몰캡이라고 네. 이제 그런 거는 어널리스트가 분석을 안 하는데 그 리서치 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스몰캡을 주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돈 받고 이제 하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부서가 이제 나눠져요. 기업 분석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전략, 네. 경제라든가 이제 전략 퀀트. 이제 퀀트는 뭐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제 어떤 거를 이거를 수량화해 가지고 그거로 이제 딱딱 추려내는 게 이제 퀀트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퀀트의 능력이 또 굉장히 강조돼 가지고 네. 이제 퀀트에 가진 모델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어떤 리서치 역량이 또 거기에 또 집대성돼서 나오니까 그게 이제 센 회사들은 또 그걸 또 강조를 해서 하죠.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처 업종 25개 가운데 이제 보통 2-3개 담당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업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뭐 무조건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뭐 분석 보고서 작성하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짓 네. 정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진실하냐 아니냐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한 중요할 거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경험이 중요하죠. 전문 지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체력이 딸리지 못해요. 그쵸? 맨날 그 앉아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 않고 또 탐방해야지 매니저만에 설명해야지 스케줄 너무 전화해야지 많네요. 굉장히 그 바쁜 직업이에요. 네. 이건 뭘까요? 그 그림인데 네. 저는 그냥 창작하겠습니다. 아, 네. 그다음 이제 어널스트한 시장은 왜 실적 추정은 정확한가? 답은 아니다예요. 아니다. 이거 애널리스트들이 보시면 되게 속상해하실 것 왜냐면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정확도를 추가하겠지만 네. 왜 100%가 아니냐면은 어널리스트는 기업의 외부자예요. 내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돼요? 영업이나 기술상의 비밀이 포함된 회사의 모든 상황을 알고서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정확할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주변에 많은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뭐 앞으로 뭐 이런 제품이 출시된다든가 아니면 이거 없앤다든가 그다음에 향후에 뭐 업계 동향이라 이런 거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오늘 그 애플카도 뭐 기아차가 이렇게 될지 그쵸. 몰랐을 뭐 것처럼. 돌려 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변수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회사의 일정이 그래서 이제 어널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네. 회사가 뭐 어널리스트의 어떤 분석한 대로 일정을 맞추면 아니잖아요. 스케일 아니죠. 바뀌니까. 회사 일정에 맞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 추정이 그 정확한가는 이제 정확성을 추구를 하지만 네. 완벽하다는 건 아닌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다는 건 뭐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추정치니까 그쵸.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 추정 과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그 파트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매출하고 가격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들어간 다음에 전체를 합산하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각 파트를 분석할 때는 이제 제품의 성장성이라든가 뭐 경쟁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이제 증감 여부를 결정을 하죠. 네. 그 향후에 이제 전 분기 대비 뭐 오른다 빠진다 해서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IR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R 담당자가 설명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의 계절성이라든가 뭐 신제품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제 IR 담당 설명을 듣고서 그걸 또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매출액을 이제 추정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매출액을 이제 한다면 영업이익을 이제 분석을 해야거든요. 네. 그 영업이익은 이제 비용을 또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원자재, 원료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설비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원 충원, 인건비 인원까지. 그리고 그 비용을 하지만 이제 오. 정확하게 영업 비용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추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간단하게 썼지만 이게 네. 이제 과정이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추정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추세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회사가 좋아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겠다. 이제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요 제품의 급작스러운 사유로 실적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예측 못했던 비용이 일시에 반영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지난번에도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은 어차피 추세가 빠지는데 네. 갑자기 좋아. 이거는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턴어라는 기업에는 포착이 애로사항이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하는 사람은 뜨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IR 담당자가 있고 이제 회사 담당자가 있는데 네. 회사 담당자는 굉장히 그 낙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겠죠. 자기 앞에서 회사니까. 올라가는데 그래도 IR 담당자는 그래도 어차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사 담당자 말보다는 IR 담당자의 어떤 그런 말이 정보가 그래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널리스트의 분석과 정보가 불필요하다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너무 당연히 중요하죠. 아니죠.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논리적인 그림이 어널리스트 자료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의 어널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딱 종합하면은 컨센서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널리스트 주가 예측과 투자 전망은 왜 매번 틀리느냐? 매번이라는 말은 속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틀리느냐? 종종 틀리는가? 종종. 그래서 정확히 뭐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어널리스트는 목표 주가에 대해서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 전략. 이게 단순히 퍼도 12개월 퍼다 선행 퍼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빨리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시간 분석은 이게 뭐 한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개념이. 그게 리포트에는 없지만 네. 그 분석할 때는 하실까요? 애널리스트들이? 물론 이제 추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거를 그게 100% 어떻게 맞히기 어려우니까는 그렇죠. 이제 어떤
시간 개념이 사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사 리포트를 보면 뭐 네. 이게 뭐 3개월 뒤에 뭐 3만 원이 갈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절대 없잖아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궁금해요. 네. 이게 대체 3만 원이 간다는데 언제 간다는 거야? 그게 이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목표치니까 네. 그게 뭐 1년 후에 가든 뭐 한 달 그거는 신경 안 써. 도달하면 된다. 도달하면 된다. 대신에 이제 빨리 도달하면 좋겠죠. 뭐 이번에 보면 뭐 현대차, 뭐 LG전자 막 올라가니까 계속 올리잖아요. 갑자기 저희 바꾸잖아요. 네네네. 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도달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현재 사실을 바탕으로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내가 중요하죠. 네. 근데 매수 리포트만 있느냐? 사실 그렇다. 거의 90%가 매수 리포트예요. 아, 매도 90%. 리포트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라는 것보다 이제 매도보다 이제 하향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거의 발표를 안 하죠. 나와도 그냥 짧게. 네, 왜냐하면 이제 업종 대표주 보통 이제 있긴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매도 리포트인데 올라가 버리면 완전 이거는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조심스럽네요. 오른다고 해서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빠진다고 하는데 올라가면 그거는 낭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발표가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조건상. 이제 그 내가 국민연금이다. 내가 그 종목 많이 들고 있어요. 뭐 펀딩이 나도 많이 그런데 그 네. 나오면은 기분 좋아하게 결국 거의 미음 사가지고 오파를 안 주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뭐 우리는 뭐 신문 기사라든가 할 때는 어느스트 왜 매도 리포트가 없냐면은 네.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 뭐 이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전체적인 관계를 거를 다 봐야 모르기 되니까 때문에. 상황이 그 뭐 굳이 우리가 매니저한테 저기 싫은 소리 없죠. 들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 없으니까는 매도 리포트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그렇겠네요. 외국 같으면 뭐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결국에 이제 회사나 본인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리포트만 많이 보인다. 대신에 이제 그 레포트를 보면은 네. 약간 성의 없게 쓰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면 이거는 분명 빠질 것 같은데 어차피 의무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어쩔 그런 수 거 없이. 그러면 이제 뭐 한 장짜리 뭐 간단히 나온다든가 뭐 네. 목표가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건너뛰어도 되겠네요.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죠. 읽으면서. 이게 진실된 건지 아닌지. 그렇죠. 내가 이제 매수 레포트인데 거기가 이제 뭐 논리적으로 딱딱 핵심이 있는데 어떤 네. 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채워야 돼서 했구나.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것도 많이 보셔야 그런 안목이 그쵸. 생기는 그러니까 거니까. 자꾸 봐야 돼요. 일단 네. 리포트를 많이 봐야 네. 조금 좋은 리포트와 아닌 리포트를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어널리스트인데 이제 뭡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펀드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어널리스트가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충실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과 주가를 연관해 설명하느냐, 그다음에 논리가 있느냐, 그다음에 명확한 투자 분석 근거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도 향후에도 이거를 읽었을 때 과연 능동적이고 친화적이었나를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고서 쓸 때는 자기 글을 쓰는 거는 남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 그 충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정확성과 전달의 신속성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정확하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신속성, 부지런해서 뭐냐면 부지런한 어널리스트는 네. 매니저한테 또 전화를 해요. 갔다 오면 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가 있어요. 또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주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탐방 갔다 와서 그거를 레포트 쓰기가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그때 만에 주가가 떡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바로 전화해서. 친한 매니저한테는 이제 연락을 해줘요. 그게 이제 뭐 불법이다 아니다 뭐 하는데 그 옛날에 이제 IR 담당자가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그거 뭐 전화로 한다는데 그거 뭐 누가 밝혀내겠어요? 못 밝혀내요. 전화하는 게 사실 왜 불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포트를 써서 그쵸, 주잖아요. 예, 예. 똑같은 거 주는데 아닌가? 미리 주니까. 미리 주니까? 나오기 전에 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그쵸, 있긴 여지가 있네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보가 대칭성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비대칭성이다라고 그럴 수 했는데 있네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전화할 없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이제 탐방 가는 거 아는데 담당인데 그 매니저가 물론 전화하는 건 있지만 네. 미리 전화해주면 매니저한테 기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나쁜 정보라도 나쁜 건 더 빨리 줘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네요. 그렇죠. 거기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뭐 기계적으로 뭐 숫자가 나타나지만 그래도 다 그런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그럼요.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 중요하기 거죠. 때문에. 그다음에 솔직성. 솔직히 뭐냐면 이제 미운 사람한테는 정보를 한 30% 주고 이쁜 사람한테는 9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정보를 주면 안 되겠죠. 맞아요.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어널리스트는 공격적 성향 또 보수 성향이 있는데 이제 보수적 성향이 좀 그래도 유리하거든요. 장기를 봤을 때는. 그다음에 사고가 유연하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증권 시장 보면은 뭐 방송에 나와도 보면 오늘은 오른다 그랬다 내일은 빠진다 막 이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지 계속 오른다 가지고 계속 뭐 나는 오른다는데 빠지면 그 말이 안 되니까 항상 유연하게.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우리 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상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레포트도.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참신하게 일단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제 제대로 이용하. 제가 이제 보고서 좀 이따 예를 들을 거예요. 네.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이제 밀물처럼 발표는 레포트. 맞아요. 애널리스트가 보통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번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네. 평균 1년에 100회 정도 쓰거든요. 한 분이 100회인가요? 그렇죠. 100개 쓰잖아요. 왜냐면 아까 해볼 때는 종목이 한 10개다 하면은 분기에 한 번 써도 40번 쓰죠. 네. 그다음에 스파트로 쓰는 것도 한 40번 쓰거든요. 이것저것 하면은 100번을 그러겠네요. 써요. 100번을. 짧게 쓰는 것도 있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회를 쓰면은 거의 1년에 하루에 3일만 한 번씩 쓰는 거거든요. 뭐 휴일 빼가면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네. 그러면 우리 2,000명이 1년에 100회면 어떻게 돼? 이게 몇 개요? 20만 레포트 20만 개죠?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그리고 360원 나눠도 하루에 뭐 진짜 꽤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챙겨볼 수가 없겠네요. 잘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분석 보세 구조는 이제 요약본이 먼저 나와요. 크게 이제 보면은 개별 종목 쓰는 건 그렇지 않지만 네. 그 개별별 또 뭐 요약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60페이지 이런 걸 때는 썸머리가 나와요. 썸머리가 나오면서 이제 요약본이 쭉 나오거든요. 네. 기업명,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재무제표. 아. 그러니까 한두 장짜리는 뭐 이거 의미가 없지만 여러 장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록이 있죠. 현재까지 제시된 투자 현황 가지고 3년치 추정 포함 5년치 재무제표가 이제 도표 그림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5년치 추정이 사실 중요한데 일단 우리나라는 3년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 보고서를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을까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저도 뭐, 많이 보진 못했던 것 뭐 같아요. 증권사에도 직접 받기 전까지는 네. 뭐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는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읽는 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목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읽을 만한 보고서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추천 의지 및 추천 강도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비유적으로 할 수 있고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르는 거 부분을 해서 네.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할 기업.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이 이런 거는 이제 그러네요.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찾은 봄비 같은 회사. 무슨 네? 회사일까? 그다음에 이제 미은 오리 백조가 되어 날다라든가 뭐 태양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다. 와, 그러니까는 미사업구가 장난 아닌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느니스트들도 어떤 작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책 많이 읽으셔야겠네요.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이게 자기가 문구를 쓸 때 진짜 내가 이거를 표현할 때 뭐 스트롱 바이 이런 것도 쓰겠죠. 이거보다는 네네네. 말로 은혜적으로 이렇게 우와, 딱 표현하는 눈에 게 확 좋겠죠. 띌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네. 근데 이제 매수 의지가 낮은 분도 제목이 평범해 일반적이고 뭐 지속 성장 기대 꾸준한 실적 이런 거 개선 너무 많잖아요. 뭐 1년 후는 뭐 좋아진다 이런 거 이거 이런 그러네요, 거는 진짜. 이제 손길이 매수 의지가 안 가네요. 낮은 레포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투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다시 볼만한 시점 판단해서 아직은 저평가구가 요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저평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투자 판단이 못하는 거예요. 네? 어네스트도 이거를 솔직히 잘 모르겠는 잘 거네요. 모르겠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이다. 애매하네요. 네. 요거는 그럼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수 의견이나 주가는 모르겠다. 이제 네. 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든가 미어도 다시 한번 그다음에 실적 부진에 별거 매출 비중 확대. 너무 재밌네요. 매수 의견 주가는 모르는데 매수 의견이야. 주가는 모르는데 그래도 되는 근데 이제 거예요? 의무적인 보고서는 이제 통신장비 전문 기업 뭐 저평가된 홈쇼핑주 2021년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정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네요.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뭐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 기업 이런 걸 막 표현이 근데 너무 좋죠. 좋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추정 재무제표를 보고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선별하는 건데 네. 이제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추정 재무제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성장 기업이냐 가치 기업이냐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되고 네.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파악해야 되고 이제 성장성, 수익성, 지속 여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중요하죠 매출에.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변하느냐, PBR, 뭐 PER이 이제 연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 추천서의 합리성, 이제 기업 속에 핵심 수익 변화 요인이 뭐냐, 뭐 때문에 오르냐, 그다음에 이제 추천 사용.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라면은 생산 제품이 어떻게 되는데 주요 제품의 전후방 산업 동향이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네, 원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상 가격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우리 항상 보면 이제 CJ 제일제당 곡물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추천 사유를 이제 검증을 우리가 해야겠죠. 네.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제 뭐 점유율 확대라든가 수출 확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는 사실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오. 합리적 분석이 하는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널리스트는 주가 움직이는 전문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움직임에 아. 대해서는. 물론 자기가 얘기한 건 보겠지만 네. 다른 종목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 이거 잘못해서 목표 주가 현 주가에 네, 30에서 30에서 50% 그렇죠. 상승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보면 현재 거보다 30, 50% 비싸니까 아, 그런 그걸 거예요? 감안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사실 얘기 목표 주가를 되게 열심히 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매수 투자 의견은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90%가 매수 의견인데 네. 마켓 퍼포먼 중립이고 오버웨이트는 상승 가능성, 언데이스는 하락 가능성인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적극 매수 나오는 종목들은 유심히 봐요. 맞아요. 이런 스톱라인이 많진 종목들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높아요. 이제 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추천 사유를 해줘. 제가 자료가 또 있었는데. 네. 네, 잠깐만요. 우리 감독님께서 찾으시는 동안 우리 그러면은 시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하면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3%까지 내려오면서 3,085선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개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1조 원 넘게 계속해서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뭐 LG화학,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까지 일제히 또 파란불로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5개 종목에서 2개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좀 계속해서 조금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조금 하락으로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장이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그래도 우리 감독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종목, 내 전략 계속해서 철저하게 가져가시면서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우리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나눈 걸로 할까요? 자료 나왔거든요. 나오셨어요? 그럼 잠깐 보도록 하죠. 잠깐 네. 띄워주시죠. 네. 여기 이제 오늘 나온 자료거든요. 네. 연우 우리가 월요일 날 발표할 때 지난주 랭킹 1위 종목이었어요. 맞아요. 연우 근데 굉장히 오늘 또 이제 뜨거웠는데요. 나왔거든요. 보면 이거 보세요. 제목이 2020년 진짜 실력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다 나왔죠. 이거는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해가지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는데 목표가 올렸죠. 상향 나오잖아요. 쭉 그러네. 나오고 빨간색으로 아주. 키 데이터 나오고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 나오고 쭉 나오죠. 그다음에 네. 이제 중간에 보면 왼쪽에 2002 영업이익이 또 증가 전망 나오죠. 네. 그래서 맨 말에 보면은 목표 주가를 올렸잖아요. 네. 19,000원, 29,000원 올렸죠. 네. 투자 의견도 중립 매수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쭉 이제 추정치 쭉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추정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 이거는 뭐 내용 보면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좌측에 보시면은 네.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중간에 주가 지표 퍼 PBR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변화하는 게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퍼가 낮아졌다 높였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레포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은 뭔가 나도 이제 펀드 매니저에 점점 접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리포트 보시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보시는데. 어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지만 네. 어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레포트를 어떻게 보는 게 좋다는 그러니까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의 입장도 조금 헤아리게 됐고 네. 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마음으로 리포트를 쓰는지 그리고 우리 리포트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조금 알아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수고하십시오. 자, 주식그라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알찬 정보 많이 전해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넌 내일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